이끌던가 따르던가 비키던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고아인이 상무로 진급한 후 사무실 집무실에 걸려있는 문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지식과 상식 293회차 박정수 인사드립니다. 백수로 살아보기 17일차입니다. 좀 쉬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완전 좀이 쑤십니다. 그냥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쉰다는 것, 논다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60일 작정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벌써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미술만평 300회차쯤 되면은 책으로 엮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어떻게 책을 묶어야 되겠다, 목차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일이 팔짱가 봅니다. 그것도 지금 벌써 준비를 한 거 보면요. 이제 오늘이 293회차니까 300차 회차가 곧 다가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출판사 관계자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인증번호가 있네요. 전국의 미술만평 애호하시는 만평이님 건강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흥미롭고 재밌고 즐거운 미술만평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제가 이 방송으로 감정과 감성,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아니라 감성의 것이다 해서 출발하다가 보니 말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제작하면서 상대적이지만 감성은 학습이면서 개별성입니다. 감정은 알아챌 수 있지만 감성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이해의 것으로 감정과 감성의 전달자 혹은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느낌이라는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말들을 예술의 개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오늘 제목이 이끌던가 따르던가 비키던가를 이끄는 것을 감정, 따르는 것을 감성, 비키는 것을 느낌으로 대입해보니까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거나 다 맞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요. 예술 창작의 이해도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감성의 영역에 둔 이유가 이와 유사합니다. 감성은 진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남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말해놓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맞는 거고 기다고 해도 맞는 게 돼버립니다. 할 수가 없죠. 감정은 그 반면에 감정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감정 상대방이 금방 알아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술 창작과 연결시켜보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임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정, 감성, 느낌 등에 대해서도 이해의 방식과 생각의 접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좀 글쎄요, 다른 분야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르지만 춤과 무용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다시피 느낌이란 감각이나 마음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술을 제외하고 다른 장르의 일을 좀 접근시켜보면요, 곡에 그냥 소리, 음악에 몸 동작을 맞추는 것을 춤이라고 한다면 몸 동작의 곡이나 기타의 편집을 선정하거나 작곡하거나 편곡하는 것을 무용이라고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요,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의 이 말씀이 있으시면요, 반드시 경청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춤이 나쁘다거나 춤이 예술이 아니라거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몸 동작과 리듬, 소리,
음악 등을 이끄는 것을 예술로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종합적이라는 거죠. 물론 또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이 아니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미술에서도요, 감성적 표현이 예술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 말고 예술가로서의 상태라면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무용 감독님의 예술적 감각을 따른다고 해서 예술가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예술로 따르는 춤과 이끄는 춤, 여기에서 무용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예술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미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술 쪽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른 장르 얘기 뭐 하겠어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풍경들, 정물들 이런 것을 따라 그리는 그림과 없는 물건이나 없던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내용을, 제목을, 명사를, 주어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의 리듬에 맞춰 몸 동작을 하는 것과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몸 동작을 개발한 다음에 보조는 아니지만 음악이나 배경을 제작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요, 취미와 직업, 아마추어와 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예술 장르 안에서 의미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용어나 의미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대로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발음으로 가는 길은 우선 던져놔야 되잖아요. 던져놓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항이나 반응이나 수용이나 거부가 나와야 정립이 되듯이 그냥 던져보는 것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세상사를 따르는 미술이 있고 세상을 이끄는 미술이 있습니다. 그죠? 미술 창작에서 감성적 접근은 어느 사회나 어느 사람 또는 어느 집단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정적 접근입니다. 감성 아닙니다. 좀 오인할 수 있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미술 창작에서 감정적 접근은 사회나 사람, 어느 집단의 반발 혹은 수용이나 거부의 의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끄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던져놔야 거기에 대한 명제가 있어야 이야기되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이게 감성을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만 최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트페어 시장에 가면요, 따르는 미술이 너무 많습니다. 대만입니다. 이걸 또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은 못하지만 이끄는 미술을 이끄는 화가가 그리운 시절이기는 분명합니다. 대행사라는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비켜야 이들이 당당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키지 않습니다. 예술 흉내만 내면서 절대적인 되게요. 이 정치적 집단으로 담합 이런 걸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각기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리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예술에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세상은 혼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시국은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려내어야만 하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창의적이고 신선한 그 무엇을 찾아 오늘도 고민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술적 가치 안에서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는 선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한 세상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